안녕하세요. 민키와 이 대장의 그럭저럭 살만한 미국 생활 이야기. 오늘 주제는 뭐죠? 오늘 주제는 네. 왜 영주권이 필요한가? 일단 뭐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으면 뭐가 이제 거기에 힘든가? 대한 왜 힘든가에 대한 네. 이번 주제는 저희 부부처럼 이렇게 남편 덕분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영주권을 받았음에도 힘들다 하는 배우자분들을 위해서 보여주십시오. 왜 영주권을 받은 시작점 자체가 다른지. 오늘 저도 할 말이 없네요. 뭘 경험했어야지 알지. 네. 근데 들으시면은 딱 이거 딱 이런 게 딱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제 알게 되는 사람들마다 네. 다 이렇게 다 사연이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영주권을 바로 받고 온 케이스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런 케이스가 별로 많이 없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살면서 영주권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영주권이 없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뭐 힘든 얘기는 잘 듣지 못했지만 그냥 하나 들은 거는 한국에 오래 못 갔다. 영주권 받고 한국에 갔다. 이제 너무 한국에 가고 싶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일단 저희가 이번에도 되게 많아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으면 불편한 점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가 봐왔던 거 5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읽어주시죠. 네, 대학 학비가 비싼. 네, 대학교 학비가 비쌉니다. 보통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 이제 대학교를 갈 때 그 인스테이시라고 해가지고 보통 한 1년 정도를 그 주에 살면 학비가 아웃 오브 스테이트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싸요. 아웃 오브 스테이트 또는 이제 유학생들보다 훨씬 싸요. 그리고 그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은 그 학자금 대출을 못 받아요. 학자금 대출을 못 받으니까 자기 돈으로 다 내야 되고, 그리고 장학금의 폭이 좁아요. 유학생이나 아니면은 이제 영주권자, 시민권자 아닌 사람들이 받을 수는 있지만 그 폭이 되게 적죠. 이제 그런 만큼 또 이제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학교를 다니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사람들마다 다 다르긴 한데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어떤 분들은 학생 비자로 이제 비자를 연장을 하면서 계신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일하면서 생활비도 이제 내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학비까지 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시간도 일하고 학교까지 다녀야 돼요. 근데 그 학교도 뭐 자기가 진짜 전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니면은 되게 좋지만 그냥 비자 연장이 목적이라면 그 시간도 본인한테는 되게 아깝고 힘들 거예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죠. 저도 제빵사이신데 그 영주권이 없어가지고 학생 비자로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던 어떤 분이 계셨는데 낮에 새벽같이 한 제빵사니까 빵집을 열어야 되니까 4시 자기 빵집도 아니고 이제 4시 막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저녁에는 이제 학교까지 가가지고 집에 11시 12시에 들어와서 4시간 자고 또 빵 만들고 또 나가시고 이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건너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자가 이렇게 학생 비자니까 그걸 유지는 해야 되겠고 또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일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뭐 일단 일하는 시간이나 일하는 이제 시급이 어느 정도 돼야 또 가족도 먹여 살리고 또 이제 생활도 유지할 수 있고 학비도 낼 수 있는데 제가 뭐 뒤에 또 얘기할 테지만 사실 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분들은 연봉 협상이 좀 어려워요. 그건 좀 뒷부분에 얘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크레딧을 가질 수가 없죠. 미국은 크레딧 나라거든요. 네, 맞아요. 크레딧해서 나는 그게 뭐지? 라고 되게 처음엔 안 전혀 하다고 몰랐죠. 신용이라고 해가지고 한국하고 정말 좀 다른 체계? 한국하고는 크레딧의 중요성이 차원이 달라요. 진짜 한국은 신용카드 가지고 있는 거 카드 나오는 것만 제때제때 내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점수 같은 게 있잖아요. 그 크레딧이 올라가죠. 뭐 우리는 네. 한국에서 내 점수가 몇 점이고 이런 거 전혀 몰랐거든. 그러니까 그게 신용 등급이 한국에도 사실 있긴 있는데 뭐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살진 않죠. 근데 한국도 신용 여기는 등급이 있어요. 집을 얻으려고 해도 차를 네. 살려고 해도 다 크레딧 먼저 보거든요. 점수. 네. 크레딧 점수를 먼저 봐서 맞아요. 그 크레딧이 어떻게 쌓이는 제가 그거는 좀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가 크레딧이 나름 되게 좋아요. 왜 좋죠? 제가 관리 잘하니까요. 왜 좋겠습니까? 제때제때 돈 내고. 네, 그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크레딧이 사실 오전에 체크를 했거든요. 758점. 이 정도로 꽤 괜찮은 크레딧이에요. 네. 근데 물론 이제 800점 이상대 크레딧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750점 이상 정도면 뭐 집이나 아니면 자동차 사고 그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 되게 웰컴, 다 웰컴이고. 아까 이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제 크레딧이 없으면 집 렌트나 자동차 구매 이런 거 어렵다 그러셨잖아요. 이 미국은 어떤 걸 해도, 그러니까 이 차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걸 해도 일단 크레딧 보자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신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때 월페이를 냈는지, 그리고 그 집이나 이제 차를 만약에 구매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되게 큰 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대출이나 이런 거 끼지 않으면은 사기가 어려워요. 뭐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데 이게 크레딧이 좋지 않으면 일단은 그것조차 나오지 않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그런 크레딧조차도 없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분들은 이런 크레딧 사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진짜로 차를 살려고 그러면 한 번에 일시불로 내야 되거나 집을 살려고 하면 렌트도 구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코사인이라 그래서 보증인이 이제 사인을 해주고 이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이제 그런 사인을 해줍니다. 그 보증인의 크레딧을 써서 차를 구매를 하거나 뭐 대출을 이렇게 받거나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되게 어려워요. 이제 그 보증인 하는 분한테 이제 뭐 가족이면은 이제 상관이 없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거 서로 좀 많이 도와주긴 하거든요. 자리 잡기 위해서 뭐 교회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물론 이제 그것도 신뢰가 있어야겠죠. 근데 그 부탁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그 보증을 서는 것 자체가 보증 서신 분들의 크레딧에 영향이 가기도 해요. 왜 영향이 가냐면 뭐 3만 불짜리 차를 산다고 하면은 뭐 월페이가 뭐 이래저래 해서 예를 들어 뭐 한 달에 500불이 나간다고 쳐봐요. 그러면 일단 차를 사면서 이 사람이 사인하고 보증인의 크레딧을 그 딜러나 이제 이런 회사에서 체크를 하면서 크레딧이 한번 깎여요. 이제 깎이는 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그 이 사람의 사용할 수 있는 그 밸런스가 10만 불이다 치면은 그 중에 3만 불 정도의 그 대출이 이 사람한테 잡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밸런스가 작아지죠. 그죠? 그만큼 크레딧에 영향이 가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도 왔을 때 크레딧이 없어서 저희 아버지가 해주셨죠. 사인해가지고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이제 그랬지만, 여기 영주권이 그렇다고 있어도 바로 이제 그 차 사거나 집을 이제 구하거나 이런 게 쉽지 않아요. 처음에 자리 잡는 기간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있는 거 있으면은 좋고, 이제 주변에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처음에 자리 잡을 때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아닌 분들은 그것조차 좀 어렵기도 하죠. 왜냐면은 새 차를 샀는데 한국을 돌아가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추방을 당하든지 뭐 비자가 기각되든지 해가지고 한국을 돌아가야 되면,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뭐 3만 불에 500불이라면 500불을 이 사람이 갚아야 돼요. 안 그러면 크레딧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큰 부담을 안고서 해주는 거. 어찌 보면 그렇죠. 그런 보증. 그러니까 이제 서로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몇 개 써줬죠? 한 개 써줬습니다. 한 개인가요? 네, 세 번째는 지속적인 비자 갱신을 해야 합니다. 영주권은 10년 갱신이거든요. 그래서 영주권을 이제 받으면 그렇죠. 10년이 유효기간이 이렇게 날짜가 찍혀 있어요. 가지고 우리도 이제 10년이 곧 다가오시고요. 저는 사실 좀 됐죠. 내년인가 내후년인가 하여튼 가까워요. 네. 가깝고 저는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멀지만, 근데 비자를 가신 분들은 그 비자 연장이 참 골치가 아프죠. 그렇죠. 그게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 기간이 자주 돌아오죠. 뭐 1년 내지 2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게 불안하죠. 그게 연장이 안 되면은 그렇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고. 안 될 수도 있죠. 네. 네.
취업 비자 뭐 연장이 안 되면 음. 학교라도 이렇게 그거 그쵸, 넣어가지고 학생 비자 해야 되고. 학생 비자로 해야 되니까. 사실 학생 비자가 제일 이제 쉬운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학비가 또 들어가냐? 영어 공부 좀 하려고 그 학비를 알아보니까 진짜 영주권자하고 그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하고 2배 차이 나요. 제가 그랬죠. 학비가. 네, 진짜 음. 크더라고요. 네. 이게 비자를 자주 연장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이민국 업무를 그만큼 자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진짜 그 에너지 소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그 인터뷰 이민국 준비해야 되고. 인터뷰하는 분들 되게 딱딱하고 네. 무서워요. 그들이 갑이니까. 그래가지고 좋은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맨날 똑같은 말만 하는데 재미없겠죠. 그렇죠. 몇 년을 그렇게 하면. 뭐하러 그 일하나. 돈 주니까 하겠죠. 돈 잘 주고 안정적이니까. 참,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그래도 요즘에 그 정부 쪽 공무원들이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친절해지긴 했어요. 컴플레인 같은 거 하면은 어떤 본인의 일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뭐 좀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진짜 비자 연장하면서 그 하는 일들 생각하면 그 서류도 또 계속 서류 써야 작성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걸 만약에 변호사한테 맡겨서 하면 또 변호사 비용이 또 비용도 만만치가 않죠. 들죠. 사실 본인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긴 한데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민국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세금 보거나 아니면은 이민국 관련된 일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서류 이름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 뭐 영주권을 신청을 해야 돼요. 인스트럭션 보면은 뭐 알파벳 레터에 뭐 무슨 번호에 이 서류를 또 가져와라. 이게 뭐야 이러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찾아봐야 어려워. 되고. 그런 것들 이게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게 어려우니까, 특히나 또 이제 영어를 잘 모르는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 불안해하면서, 그래서 어쩔 이제 수 없이 변호사한테 맡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비용도 드는 거고. 그리고 또 그렇게 자기가 작성하다가 조금 하나라도 실수하면은 미국에서는 짜롭거든요. 그렇죠. 짜롭고 이거 왜 이랬냐 이러면서 이게 만약에 변명해도 네. 통하지가 않아요. 변명하거나 거짓말을 하게 됐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 하게 되면서 이게 그냥 걷잡을 수 없게 되는 상황도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국은 그냥 잘못한 것도 빨리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솔직하게 빨리 얘기하는 게 다 좋아요. 여기 거짓말 해가지고 그게 오히려 그건 손해를 많이 봐요. 정말 예. 그거는 안 예. 통하더라고요, 예. 진짜. 아무튼 좀 얘기가 살짝 샜는데 비자를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예. 일자리 구하는 것과 연봉 협상이 어렵다. 민키님은 이거 진짜 모르시죠? 네. 지금 독박 육아를 하고 계셔서 미국에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일자리 구하기 어려워요. 일단은 그 소셜 시큐리티 넘버, 물론 이제 워킹 퍼밋이 있는 분들도 일을 할 수 있긴 있지만, 근데 워킹 퍼밋이 있어도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그 워킹 퍼밋이 있어도 이게 갱신 기간이 짧잖아요. 회사에서는 오래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원해요. 근데 짧은 사람들은 워킹 퍼밋이 제대로 안 돼서 돌아가야 될 수도 있고, 또는 회사에서 이 사람이 일을 잘해서 이제 붙잡고 싶으면 회사에서 그래서 이 사람한테 영주권을 해주든지 이제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아예 그냥 거부하는 회사도 많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당신은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많잖아요. 이제 사실 뭐 일을 잘해도 다른 이유 때문에 당신 같이 일하기 좀 힘듭니다. 아니면 자리가 이미 다 차 있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핑계로 거부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일자리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연봉 협상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아닌 분들은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어렵게 들어간 자리이기 때문에 이미 을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서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발목적인 거죠. 그건 완전 그냥 회사가 이래라 저래라 해도 자기는 아쉬운 마음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아쉬운 상태거든요. 붙들고 있어야지. 그래서 정말 질질 끌려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불리한 조건을 내놓다고 하더라도 그 영주권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냥 그렇죠. 이해하고 이제 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데 그나마도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가 있는 것도 굉장히 다행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것조차도. 아무튼 그런 것들 때문에 일자리나 연봉 협상이 좀 많이 어렵죠. 또 그리고 미국은 보통 시급으로 많이 하는데 시급도 이게 최저가 아니다 하더라도 보통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높진 않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사회에서는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5번째,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짧고 리얼 아이디를 받을 수가 없다. 일단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은 언제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갈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DMV 입장에서는. DMV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갱신 기간이 되게 짧아요. 그리고 갱신 기간이 짧다는 거는 비자랑 마찬가지로 그 DMV를 자주 가야 지루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DMV를 자주 가서 그 일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참 생각만 해도. 그리고 이제 그 리얼 아이디 말씀하셨는데 리얼 아이디라는 게 이제 생겼습니다. 아시는 분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긴 아실 거예요. 운전면허증에 별표. 네, 그 까만색 별이 딱 붙어 있는데 엄청 눈에 잘 띄어요. 근데 그게 내년 2020년도 10월 1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본격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 리얼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라는 게. 그 리얼 아이디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점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DMV 사이트에 나와 있긴 하거든요. 국내선 항공 이제 이용할 때랑 그리고 이제 정부 시설 중에서도 이제 그 신원 확인을 필요하는 그런 시설에 들어갈 때 그 리얼 아이디가 필요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영주권자지만 리얼 아이디가 없으면 그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한다고 이제 그렇게는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불이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갑자기 이런 걸 왜 하겠어요? 걸러내자는 거죠. 그쵸. 구분 짓자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게 뭐 경찰들이 뭐 운전하다가 그렇죠. 아이디 네.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걸로 바로 구분이 되니까. 일단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지 또는 뭐 유학생이든지 아니면은 불법 체류자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구분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는 이게 그 국내선 항공은 사실 불법 체류자라도 그냥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좀 더 심사가 더 까다로워진다니까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요 리얼 아이디에 대한 건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할 얘기가 되게 많네요. 영주권도 불안한 게 마찬가지인데 또 오늘 들어보니까 비자 가증식품에 비해서는 그래도 마음 놓고 살고 있구나. 그럼요. 감사하게. 네. 지금 우리가 여기 미국 와가지고 이사 엄청 많이 다녔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있은 적이 있었어요? 없었죠. 그렇죠. 처음에만 이제 크레딧 때문에 집 진짜 미국에 딱 와가지고는 크레딧이라는 게 없으니까 뭐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다 진짜 가족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려나 몰라.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 처음에 오셨을 때. 네. 맞아요. 아무도 없이 와가지고 그렇죠. 네. 1세대가 참 덕분에 이렇게 저희는 편하게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5가지 말고도 엄청 많아요. 진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저희가 이제 뭐 다 말씀드리긴 어려우니까 예,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번에는 또 시민권과 영주권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영주권이 좋지만 시민권은 또 다른 레벨. 그래서 저희가 독수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또 독수리 2마리 있잖아요. 2마리.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주권이 아직 없는 그 미군 청년들을 보면 독수리를 잡아라. 네. 그렇게 그게 제일 빠른 하곤 길입니다. 하죠. 네. 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네.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 정도 고생은 고생이 아니다라는 거. 왜 나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데려와가지고. 아무튼 네. 늦은 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